네, 반갑습니다. 어, 강화기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디스로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디스로케이션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소재의 강화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기구에는 크게 사람마다 분류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강화로 나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석출 강화 또는 분산 강화, 그 다음에 결정립 미세화, 또한 가공 경화, 그리고 이제 마르텐 사이트에 의한 경화,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용 강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강화라고 하는 거는 원자들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퍼펙트한 크리스탈들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서로 있을 때, 만약에 원자들의 크기가 서로 다 이렇게 똑같다면은 크게 서로 간에 어떤 강화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 별로 없겠지만, 만약 하나의 원자가 조금 더 크다라는 원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면은 이 원자 때문에 다른 원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말씀드리자면은 치환형 고용 강화 형태가 되겠고요. 또 예를 들자면은 더 작은 원자들이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원자들 때문에 다른 원자들이 영향을 받고 서로 또 강화가 될 수 있겠죠. 강화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서로 간의 원자들이 이렇게 놓여있는 이 라인이 지금은 예를 들면 직선으로 가정할 수 있지만, 다른 원자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이 라인이 휘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라인이 휘어지면,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휘어진 라인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스로케이션 배웠던 것처럼 디스로케이션이 쉽게 이동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 이와 같이 구불구불해졌기 때문에 디스로케이션들이 조금 더 어렵게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환형 원자나 이런 침입형 원자의 역할은 이 디스로케이션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구불구불하고 어렵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용매나 용질이 고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고용이 되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효과를 좀 많이 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치환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침입형이 되느냐? 그럼 크기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한 15% 이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치환형이 되겠지만, 차이가 15%보다 훨씬 더 크게, 만약에 차이가 이 정도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런 것들은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침입형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치환형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존재하는데, 치환형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 구조가 같아야 되고, 화학적 친화력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가전자에 있어서 용질 원자 가전자 수가 용매 원자 가전자 수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만약에 커다란 크기의 어떤 원자들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 커다란 원자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주변이 이렇게 약간 뒤틀리는, 즉 예를 들자면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 원자들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이 직선적이었겠지만, 이 다른 커다란 원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원자들이 가는 길이 이렇게 구불구불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불구불해졌다. 즉 여기에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영어로는 스트레인 필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변형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형장의 형성으로 인해서 전위의 이동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강화가 일어난다. 즉 사실은 뭐 전이에 의한 강화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그 5가지 중에 구분은 지금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디스로케이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던 거죠. 만약에 크기가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기가 작은 원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또 반대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압축이 이렇게 돼서 들어오면서 또 이 길이 또다시 구불구불해지는, 즉 디스로케이션의 이동 경로가 더 어려워지는, 힘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크기가 좀 차이가 있을수록 그러한 강화 효과가 좀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치환형이 아닌 침입형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 강화는 얼마나 어떤 데 더 효과적이냐라고 보시면은 고용 강화에 있어서 사이즈의 차이가 클수록 당연히 고용 강화가 더 잘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relative valence 차이에 따라 더 증가하고 솔루트 아톰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고용 강화가 더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비율이 징크보다는 뭐 이제 갈륨이나 알루미늄, 저마늄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비율이 일렉트론 아톰 레이시오가 높아지기 때문에 강화 효과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그러한 것보다는 조금 더 솔루트 아톰의 양을 더 증가시키게 되면은 강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사이즈 차이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 석출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출 강화는 주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합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이 공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고온에서 솔루션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용체화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퀸칭, 냉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에이징과 같은 어떤 열 처리라고 그냥 커다랗게 표현하겠습니다.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석출상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산 강화와 석출 강화의 차이는요. 그래서 이제 프레시피테이션 하드닝은 죄송합니다. 프레시피테이션 하드닝이 석출 강화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퍼전 하드닝이 분산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분산 강화의 경우에는 thermally stable, 그래서 이제 이런 석출상들이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처음에 인트린직하게 생성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분산 강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부에서부터 인트린직하게 내재적으로 생성되는 경우를 보통 석출 강화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화 기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출 강화에 있어서 2차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강화 효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첫 번째는 디스로케이션들이 이 석출상들을 자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자르지 못하고 이런 룹을 형성하거나, 두 가지 경우가 되겠는데, 여기서 룹을 형성하는 경우죠. 일단은 이게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좀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아마 제가 좀 보면은 칠판을 활용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코히어런트, 그 다음에 인코히어런트.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히어런트는 우리가 정합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이제 부정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코히어런트한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석출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원래 있던 석출상들이
그러니까 생성된 것들이 이런 석출상들이 생성이 됐을 때 원래 다른 곳에 있던 원자들이랑 같은 라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히어런트한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근데 인코히어런트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건 뭐냐면 석출상들이 생겼는데 이 석출상들이 그 전에 있던 다른 것과는 이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만나지 않는 요런 식의 예를 들자면 관계를 가지면 서로 간에 만나지 않는 거죠.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인코히어런트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코히어런트 한 경우에는 하나 안 그렸네요. 코히어런트 한 경우에는 이 디슬로케이션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요걸 만나도 그대로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요 정도 크기까지 더 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더 컸다고 가정했다면 자,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중에 그림을 다시 그리면 저 부분만큼 제가 밑에 그림을 살짝 다시 그리면 저 부분만큼 밀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밀리는 그래서 즉 석출상 입장에서는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였기 때문에 잘린 거죠. 잘린 것과 같은 현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어링이라고 하는 거죠. 시어링이 발생했다. 시어링. 근데 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다가 여기에서 걸리는 거죠. 디스로케이션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뭐 디스로케이션 요렇게 그렸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여서 이제 가다가 여기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걸리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려가지고 이러한 그 새로운 하나의 루프를 형성하고 지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걸 우리가 오로한 루프라고 하죠. 오로한 다시 하겠습니다. 오로한 루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코히어런트한 경우는 어떠냐면은 석출상의 크기가 어떻겠습니까? 매트릭스랑 그러니까 정합이 되어 있다는 건 석출상의 크기가 주로 일반적으로는 석출상의 크기가 작을 때, 미세할 때, 할 때가 되겠고 부정합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출상의 크기가 조대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커다란 경우는 주로 그래서 자르지 못하는 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석출상의 크기가 크면 자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뭐 커서 못 자른다 이런 게 아니라 인코헤런트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합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자르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겠고 요거 둘 사이에 이제 코히어런트이면서 인코히어런트한 경우를 우리가 세미코히어런트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화 효과는 제일 좋은 거는 세미코히어런트가 강화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시어링과 오로한 루핑이 동시에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잘 그린 그림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히어런시 그 다음에 코히어런시 관련해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인코히어런시는 다시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로케이션이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디스로케이션이 가다가 계속 이렇게 걸려야만 걸어서 넘어가고 나중에 다 넘어가면은 룹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기에 이렇게 둥근 디스로케이션 룹이 걸리게 되겠고 코히어런트한 경우는 그냥 이거를 자르고 지나갈 수 있죠. 자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줄상이 이렇게 실제로 이제 잘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거를 우리가 시어링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석출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루미늄이라던가 또 다른 그 실제 적용되는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에이지 하든 이런 부분들을 파티클 스트렝스닝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로한 메커니즘도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고용 강화, 그 다음에 석출 강화의 기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